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한 몇 년 전부터 유병자 보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처럼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만 있다면 보험 가입 못하는 사람은 없다. 어떤가요? 요즘 나오는 보험들 보면 정말 이 말이 사실인 것 같지 않나요? 생각해보면은요, 정말 이 보험이 필요한 유병자분들의 가입이 더욱더 쉬워지고 가성비 높은 보장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에는 무해지 유병자 수술비 플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유병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무해지 자녀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까지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병력이 하나라도 있으신 우리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자녀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족의 모든 보험은 보험플랜 119에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최근에 우리의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치료법 역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수술비로 가성비 높게 보장받을 수 있는 유병자 플랜 소개해드릴게요. 최동원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최동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병자분들 대상으로 나와 있는 수술비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릴까 하는데 이제 무해지 상품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끔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까 하고요. 우선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일반 저희가 흔히들 가입하시는 건강보험하고 이제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비교를 해드릴 건데 일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장 항목, 뭐 특약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주계약,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보장 항목이 이제 유병자 보험 대비해서는 뭐 특약들이 굉장히 많다. 뭐 어떤 회사들은 뭐 100여 가지 이상 뭐 특약들도 구성을 하고 있는 상품들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 보장 내용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고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보험은 이제 전부 고지. 보통 뭐 1에서 뭐 15번까지, 뭐 17번까지 이런 식으로 있으신데 뭐 직장이라던가 뭐 병력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고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325 뭐 한 3가지 정도만 해서 간편하게 고지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계시다. 그래서 인수 조건 같은 경우에 일반 건강보험은 뭐 건강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냥 뭐 표준치로 이제 일반 인수가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어디가 몸이 좀 안 좋은 적이 있다, 뭐 치료받은 적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위에 대해서 뭐 부담보, 뭐 허리 같은 경우로 뭐 치료를 받았다. 그럼 뭐 허리 쪽으로 부담보를 잡는다거나 뭐 위라던가 뭐 위염, 뭐 식도염 또는 뭐 용종 이런 게 있었다. 그럼 위쪽으로 부담보. 또는 이제 부담보를 안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이제 할증. 일반적인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뭐 병력이 좀 있으시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 이제 보험료를 좀 더 올려서 인수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할증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병력이 이제 아픈 분들 대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부담보 할증이라는 건 없고 인수를 하거나 또는 그냥 거절을 하거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보험은 유병자 보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에 반해서 유병자 보험은 일반 건강보험에 비해서 좀 보험료가 비싸다. 뭐 이렇게만 좀 알고 계셔도 일반 건강보험하고 유병자 보험 이렇게 좀 구분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간편고지죠. 간편고지. 5년 이내에 암,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3개월 이내에 의사 소견, 추가 소견만 없으면 가입이 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5년 이내에 뭐 암만 보는 회사들도 있고요. 뭐 이제 3, 2, 뭐 그래서 3개월 이내 의사 소견, 이내 입원
입원 수술 또는 뭐 3일 이런 보험들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했는데 이제 뭐 교통사고라든가 단순한 상해 재해 사고로 인해서 입원 수술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고지를 하셔도 통과되시는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간편 고지는 요 한 3가지 정도를 고지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험료는 아무래도 간편하게 고지를 하시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저희 뭐 무해지 건강보험, 일반 건강보험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보험료를 이제 산정하게끔 보험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미 좀 할증이 되어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가입하고 싶은 보장을 다 가입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장 항목들을 일반 건강보험, 무해지 건강보험보다는 좀 줄여놨기 때문에 다 가입할 수가 없다. 예,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유병자분들은 나이가 뭐 젊은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뭐 50대, 60대, 70대 이상 분들이 유병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성인 질환이죠. 이제 뇌 관련 질환, 그다음에 또 이제 심장 관련 질환, 뭐 진단금이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가입을 하실 수는 있지만 보장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적게끔 뭐 200만 원, 300만 원, 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적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가입을 뭐 원하는 대로 뭐 몇 천만 원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는 좀 없다.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비 플랜을 좀 이제 책정을 해온 거는 물론 이제 뭐 진단비 같은 경우를 많이 하시면 좋겠지만 이제 진단비는 굉장히 비싸죠. 비싼 진단금보다는 저렴한 수술 플랜으로 이제 보장을 좀 강화하자. 그래서 내가 지금 기존에 보험 있는 거를 유지하신 상태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뇌혈 성인 질환이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수술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이제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별도로 이제 71대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까지. 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 갱신형으로 운영을 많이 하시는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20년, 30년 갱신형 또는 90세, 100세 비갱신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나는 비갱신형을 하면 좋지만 너무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갱신형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조금 더 보험료를 지출하면서 비갱신형으로 하고 싶다.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3대 성인 질환이 뭐 암, 뇌, 심장 요 3가지인데 이제 뇌 관련 질환, 뇌 관련 질환 관련해서 내가 보장을 어떤 쪽으로 받고 계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신데 나의 이제 보험 증권을 한번 보시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출혈로 되어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나는 뇌 관련 질환 보험이 다 보장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증권상에 뇌출혈로 되어 계시다 그러면 뇌 관련 전체 질환 중에서 한 9.5%밖에 보장을 못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뇌 관련 질환 환자 중에서 뭐 10분 중에 1분 정도만 뇌출혈이시고 나머지는 뇌출혈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뇌경색증이죠. 혈관이 막히시는 경우인데 뭐 대략 한 50% 정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10분 중에 한 5분 정도는 이제 뇌경색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뇌출혈하고 뇌경색 요 2가지를 보장을 해드리는 게 이제 뇌졸중 진단금이다. 그래서 내 보험 증권을 봤더니 뇌졸중으로 되어 계시다. 그렇다면 뇌 관련 질환 중에서는 한 67% 정도 보장을 받고 계시다. 그래서 뇌출혈만 되어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적게끔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나마 뇌경색증까지 있으시는 뇌졸중 진단금이 되어 있다. 그러면 뇌출혈, 뇌경색까지 보장을 받아서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은 보장을 받고 계시다. 근데 이제 뇌 관련 질환이 이제 기타 뇌혈관 질환, 뇌혈관 후유증까지 다 이제 준비를 다 100%를 다 보장을 받고 싶다. 그렇다면 꼭 내 증권상에 뇌혈관 뭐 진단금, 뇌혈관 수술비 이렇게 해서 뇌혈관이라는 항목이 꼭 들어가야지만 뇌 관련 전체 100%를 다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심장 관련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심장 관련 질환도 이제 대부분 증권을 보시면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 그래서 심장 관련 질환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금 여기 항목이 들어있다 하면 심장 관련 질환도 약 뭐 9.4%, 뭐 10분 중에 1분 정도 이렇게만 좀 보장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심장 관련 질환 중에서는 이제 제일 많으신 게 이제 협심증이신데 한 69% 정도 되죠.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증, 협심증, 그다음에 뭐 허혈성 심장병 이렇게까지 다 100%를 받기 위해서는 뭐 심혈관 질환 또는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식으로 항목들이 증권상의 항목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계셔야지만 내가 100%를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플랜을 한번 짜봤는데 이제 플랜을 짜볼 때는 이제 좀 이대 질환 수술비를 좀 폭넓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 좀 이제 보장을 짜왔고요. 이제 상해 사망 뭐 기본 계약이라고 하죠. 기본 계약은 뭐 100만 원으로 최소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뭐 상해 혹시라도 뭐 다치거나 이랬을 때 수술비는 기본 50만 원이 책정이 되고 심내혈관 수술비 1,000만 원, 내혈관 허혈성 수술비 별도로 또 500만 원씩 이렇게 있으시고 71대 수술비가 들어가시는데 22대 특정 질병이 500만 원, 다발성 3대, 특정 10대, 35대 생활비는 수술비 각 30만 원씩, 치액 수술비는 10만 원씩. 그래서 간단하게 수술비 위주로만 좀 플랜을 짰는데 이렇게 만약에 뭐 플랜을 준비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심장 관련해서 이제 스텐트 삽입술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수술 비용으로 2천만 원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기타 이제 부정맥 심장 관련 시술로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1,500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뭐 당뇨 고혈압 같은 경우로 이제 합병증 수술을 하셨을 때는 이제 500만 원 수술이 가능하시고 보통은 이제 유병자 보험이 납입 면제 혜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 뭐 암이라던가 뇌졸중, 심근경색 80% 수술 장애 시에는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내가 기존의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수술비 위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뭐 진단비 같은 것도 좀 추가로 하실 건지 다른 특약들을 하실 건지 그래서 이 플랜은 이제 이대 질환, 성인 질환 관련해서 이제 수술비를 좀 준비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장 내용으로 그대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 상해 1급, 뭐 2급 또는 이제 3급이신 분들도 있을 건데 뭐 보험료는 뭐 몇백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으실 것 같은데 1급, 2급, 3급 뭐 거의 동일하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셨을 때 20년나 90세 만기 만약에 이제 100세 만기까지 하셨다 그러면 보험료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이제 50세에서 70세까지 전부 다 이제 3만 원의 요 준비가 플랜이 가능하시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자분들보다는 발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뇌 관련 질환, 심장 관련 질환 이런 것들이 좀 비싸기 때문에 50세 남성분이 이제 49,000원, 60세가 56,000원, 70세가 55,000원. 그래서 한 4만 원대, 5만 원대 정도로 이런 수술비 플랜이 준비가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가입 나이는 이제 15세부터 90세까지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하실 것 같고 무해지 보험이고 일반 유병자 보험 대비해서는 뭐 20% 이상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병자 보험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25에 만약에 혹시라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중대질환 시에는 이제 가입이 거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암이라던가 뇌졸중, 심근경색 시에 전체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 보험을 기존에 준비를 하시면서 좀 부족하다 싶은 또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수술비가 좀 보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업셀링 할 수 있는 플랜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제일 좋은 거는 원래 일반 건강보험, 이제 표준체 무해지 보험으로 일단은 좀 한번 알아보시고 무조건 내가 조금 아프다고 해서 유병자 보험을 바로 하시면 유병자 보험 자체에는 이미 보험료가 좀 어느 정도 할증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일반 건강보험, 무해지 보험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인수가 좀 어렵다 또는 뭐 부담보가 잡힌다 이러면 이제 유병자 보험 쪽으로 해서 준비를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에는요, 유병자분들을 위한 플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요, 유병자분들은 진단비고 수술비고 아예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유병자분들은 위한 이 보험가입의 문이 활짝 열려 있죠. 그런데 유병자분들은요, 안 그래도 비싼 진단비가 너무나 비싸서 보험가입이 되는 걸 아시면서도 엄두조차 못 내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은요, 무해지라서 더욱더 저렴하고 또 수술비라서 더 저렴한 무해지 유병자 수술비 플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실속 있다라는 표현이 정말 어울리는 그런 보험인 것 같은데 최동원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자, 유병자분들을 위한 수술비 플랜 오늘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단비를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데 수술비보다는 진단비 준비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진단비를 준비하시면 좋은데 이제 보험료 저희가 이제 가성비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진단비 하시면 좋죠. 진단비는 뭐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진단비는 뭐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의사 소견하에 진단이 나왔다 그럼 진단비를 드리는데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보험 또는 이제 무해지 보험보다 진단비가 보험료 굉장히 비싸게끔 책정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준비를 하시면 좋지만 너무 이제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있다라고 하시면 진단비랑 수술비를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지출하기가 좀 많은 금액들을 지출하기가 좀 힘들다. 이러면 이제 대안으로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 수술비는 일반적으로 일반 건강보험보다 이제 할증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보험료 자체가 좀 저렴하게끔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내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나는 좀 가성비 좋게끔 좀 저렴하게끔 준비를 한다. 그러면 수술비 플랜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진단비랑 수술비를 같이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겠네요. 진단비 물론 좋죠. 그런데 특히나 유병자분들께 이 보험료가 너무나 비쌉니다. 최적의 방법은 내 진단비와 수술비를 함께 조합하시는 거고요. 유병자인데 내가 보험료도 너무 부담이 된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대안책이 수술비라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병자분들 가입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요, 좀 고혈압을 앓으시는 분들이나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똑같이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 보험 자체는 이제 유병자 보험으로 해서 보험료 자체가 뭐 이제 일반 건강하신 분들은 당연히 가입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 좀 아프신 분들, 지병이 있으신 분들, 제일 많은 게 보통 고혈압이라던가 뭐 당뇨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생활 질환이라고 해서 뭐 기본적으로 뭐 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당연히 이분들도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25 고지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뭐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다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가입이 안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보험을 난 포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 그러지 마시고 좀 문의를 주신다라고 하면 상황에 맞춰서 또 어떤 분들은 나 좀 아픈데 유병자 보험 가입해야지 이러다가 이런 것들보다는 일반 무해지 보험, 일반 건강보험이 또 가입이 되시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아무래도 좀 전문가들한테 좀 상담을 받으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요. 좀 아프다, 병 있다. 이런 분들도 다 가입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고혈압 되고요. 만성질환 앓고 계신 분들 다 된다고 합니다. 325 조건만 통과하면 누구나 유병자 수술비 플랜 가입 가능하다고 하고 혹시 심사를 받았는데 건강치료도 가입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진단비는 우리가 한 번 받고 끝나잖아요. 이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또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보통 진단비는 이제 2번, 3번 주는 것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제 1회 한. 그래서 진단비 같은 경우는 한 번 받으시면 진단비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약들은 1회 한 이런 수술비도 있긴 한데 저희가 플랜 중에 말씀드렸던 거는 반복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술 회당. 수술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2번 또는 3번, 4번 반복적으로 수술비를 최대 2천만 원씩 여러 번 반복 지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술비의 또 장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발을 해도 또는 다른 질환이 또 수술이 생겨도 반복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번, 3번 수술 회당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수술비는요 계속해서 준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은 최동원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유병자일수록 더욱더 보험 외면하시면 안 되고요. 더욱더 건강하신 분들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건강하신 분들과 똑같은 수술비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이 무해지 유병자 수술비 플랜 만나봤고요. 내가 크고 작은 수술을 할 때마다 정말 간단한 시술을 하셔도 반복,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면 유병자 분들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험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나는 지금 건강한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가장 유리한 보험 가입의 시기니까 얼른 연락을 주셔서 내게 맞는 맞춤 플랜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무해지 자녀보험이라고 합니다. 박수원 전문의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안 그래도 보장 크고 저렴하다고 해서 어린이 보험 많이 찾으시는데 네. 이 자녀보험도 무해지가 되나 봐요. 그럼요. 더욱 더 저렴해질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그 무해지 자녀보험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별거 없어요. 그냥 성인보험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다들 이제 자녀보험, 뭐 어린이보험,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자녀한테는 다른 보험을 가입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장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뭐 암 진단금을 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 성인보험은 나이대별로 3천만 원 혹은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 하면 자녀보험은 1억에서 1억 5천까지 이렇게 가입 한도 금액을 조금 높여서 예.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릴 무해지 자녀보험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무해지 납입하시는 동안에는 해지환급금이 일절 없어요. 일절 없는 대신에 이제 20년 납 혹은 30년 납 납입이 끝나게 되면 일반 보험하고 동일하게 해지환급금이 발생하고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예. 보험은 저희가 누구나 가입할 때 이거 1년 들다가 해지해야겠다 혹은 1년 들다가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월납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이 보험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장 범위나 이런 가입 금액 정도만 다르지 보장 범위나 아니면 가입할 수 있는 나이 차이 때문에 이렇게 어린이 보험, 자녀 보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군요. 사실 내가 원해서 돈을 낸다고 네. 해도 일정 나이가 지나면 내가 원하는 가입 금액을 못 받을 수 있는데 가입만 가능하다면 자녀보험으로 가입해서 보장 한도를 크게 가져가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무해지로 더 저렴하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무해지 자녀보험을 가입하실 때 만기를 많이 또 궁금해 하시거든요. 80세 만기랑 100세 만기가 있다면 어떤 게 더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만기를 걱정하시는 이유가 보통 저희가 살면서 누구 혹시 내가 100살까지 살까 혹은 뭐 90살까지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새 의학이 하도 좋아지다 보니까 뭐 100세 시대다 뭐 그거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예. 많아요. 그래서 보험사들도 110세 만기, 뭐 100세 만기 이렇게 만기를 조금 더 늘려서 가입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80세 만기 기준, 100세 만기 기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명확하게 100세 만기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확정적으로 100세가 그렇죠. 유리하다. 네. 예. 그 이유는 이제 보험료 수준 차이도 그렇고 요렇게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려요. 80세, 100살까지 안 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럼 81세까지는 사실 것 같지 않나요? 요렇게 오히려 되물어 보거든요. 그런 네. 이유가 뭐 보장 기간은 거의 20년 차이 나는데 보험료 수준은 뭐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차이 나니까 예. 20년을 더 보장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는 납입하시는 보험료 대비해서 만기가 20년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명확하게 이제 100세 만기로 가져가시는 게 맞는 생각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100세 만기도 있는데 네. 80세 만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보험료 조금 저렴해서인데 그거 아끼려다가 더 큰 걸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두 가지가 보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80세 만기, 100세 만기 그 보면은 보장 내용은 거의 동일하세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뭐 운전자 보험을 같이 묶어서 가져가신다, 예. 혹은 아니면 뭐 암진단금을 같이 묶어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부분적으로 만기를 줄이실 수 있어요. 오히려 그 큰 틀은 100세 만기로 전체적인 부분은 100세 만기로 가져가시되 이제 운전을 보통 80세 이상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보험을 준비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성인 20살, 21살 그 자녀 친구들에게는 이제 운전을 시작한다 그랬을 때 운전자 보험 부분만 뭐 80세로 가져간다든지 예. 뭐 나머지 질병 입원 일당 같은 거 좀 비싼 입원 일당 뭐 운전자 보험 같은 거는 만기를 조금 줄여서 가져가시는 부분도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애초에 전체적인 부분을 80세 만기로 가져가시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만기를 좀 낮춰서 가져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기준은 100세 만기로 잡고 그렇죠. 그 안에서 내가 일부를 또 조정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럼 오늘의 포인트는 일단 100세 만기는 확정적으로 가져가고 네. 무해지 자녀보험이잖아요. 네. 추천해 주시는 그런 보험들 몇 가지 비교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해 드렸는데 네. 80세 만기, 100세 만기 수준 보험료 수준 차이 정도 보면은 10,000원에서 15,000원, 뭐 많이 나면 2만 원 정도 차이 예. 나는데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동일한 보장으로 봤을 때 80세 만기, 100세 만기 보험료 수준은 실제로 한 17,000원, 16,000원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똑같은 보험사로 그 80세 만기, 100세 만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보다 같은 100세 만기 상품을 두고 예. A, B사 뭐 다른 보험사를 비교하시는 게 더 좋아요. 둘 다 무해지인 거죠? 그렇죠. 예. 둘 다 무해지인데 이제 그 가족력이 있거나 뭐 가족 중에 암 발병 환자들이 많거나 아니면 혈관 질환, 뭐 고혈압 환자들, 당뇨 환자들이 많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부분적으로 내가 가져가고 싶은 부분을 선택적으로 추가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제가 비교드릴 A사 상품은 일단 3대 진단금 부분, 뭐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같은 부분을 조금 더 튼튼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 뇌졸중보다 뇌혈관 질환이 범위가 더 큰 것처럼 그렇게 가입해서 더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보험료가 조금 비싸요. 네, 예. 저희가 광고를 많이 하거나 그 시청자님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보험 회사 이름들은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광고도 많이 하고 사람들의 인지도도 높으니 보험료가 비싸도 얘네는 광고를 많이 하고 이만큼 좋은 회사니까 비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A사가 확실히 유명한 회사의 그렇죠. 상품인가 봐요. 그렇죠. 근데 모든 보상은 약관대로 나가는 거예요. 뭐 보험회사가 유명하다고 보상이 나가고 덜 유명하다고 안 나가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A사, B사를 봤을 때는 A사가 더 유명하고 인지도도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보장 항목도 조금 더 높겠지만 B사는 동일한 특약을 구성했을 때 인지도가 조금 낮은 대신에 보험료가 현저하게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입 금액을 동일하게 놓고 봤을 때는 B사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게 참 인지도냐 보장이냐 네.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네. A사와 B사 중에 최종 선택은? 네, 저는 B사로 100세 만기 무해지 상품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B사의 자녀보험의 장점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기 차이만 봤을 때 보험료 수준이랑 그리고 동일한 특약 구성 대비해서 보험료 차이 수준 봤을 때는 모든 보상은 전부 다 약관을 토대로 보상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브랜드의 인지도는 솔직히 말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1원이라도 줄이고 동일한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다면은 당연히 B사로 튼튼하게 100세 만기로 준비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다들 아시는 A사는요, 유명하긴 하지만은요, 같은 보장을 A사와 B사에서 가져갈 수 있다면 B사가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B사에서도요, 80세 만기보다는 100세 만기로 좀 설정을 해주셔야 우리 아이가 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필요한 보장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거기에 무해지로 준비하시면 안 그래도 저렴한데 더욱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보험의 만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드시거나 이제라도 좀 우리 아이의 보험, 만 3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자녀 보험에 대한 문의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박수원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요. 실시간 상담 가능하고요. 전화 연결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플랜 119인데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희 딸 아이 보험을 좀 아.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예. 23인데, 예. 제가 예전부터 보험을 좀 몇 개 들어놓기는 했거든요. 예. 이게 한 3개 정도 들어가고는 있는데, 예. 이게 잘 들어져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운전자 이것도 요즘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거 이대로 가져가는 거였는지 아니면은 바꿔야 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자, 우리 따님의 보험을 어머님께서 직접 가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점검 받으시는 네. 건 이번이 처음이시고요? 네네. 그냥 들기만 하고 따로 확인해보거나 누가 얘기해준 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운전자 보험 민식이법 때문에 또 확인을 원하시는 것 같고요. 특별히 네. 따님분 가족력이라든가 아프신 곳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요, 아직은 뭐 그런 건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보험료도 좀 네네. 괜찮으시고요? 보험료는 지금 한 15만 원 예. 정도인데, 예, 좀 조금 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진 보장이 않는데. 가장 중요하니까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20대 초반이신 따님분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KB손해보험 예스365 건강보험과 함께 메리츠화재 운전자 보험 그리고 우체국 보험까지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15만 원 가까이 되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머님께서요, 따님의 세 건의 증권을 확인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세 건 중에서 보장 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최근에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서 운전자 보험도 확인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박수원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보내주신 증권 잘 확인했고요. 네. 일단 23살 따님분의 보험을 점검받으시고 싶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일단 위에 거부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네. KB손해보험의 예스365 건강보험 2016년도에 가입하셨고요. 네. 네, 이게 납입 기간이 30년이에요. 30년인 건 알고 계셨나요? 그러네요. 네. 좀 기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아. 4년 전쯤에 이제 가입을 한 건데 이제 그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가입을 한 거죠. 성인이 네. 되기 전에 가입을 했는데 30년 납. 저희 나라에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총 4가지 정도 있어요. 네. 납입 기간을 늘리거나 뭐 20년 네. 낼 거를 30년 내면 보험료가 좀 줄어들겠죠. 네. 그다음에 만기를 줄이거나 90세 만기보다는 100세 만기가 조금 더 비쌀 거고 네. 네, 그다음에 보장을 줄이거나 네, 보장 항목을 조금 줄이거나 그리고 그다음에 그 갱신형으로 선택을 하거나 저희 나라에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요 4가지가 전부인데 예. 네, 지금 일단 갱신형은 아니고요. 여기서 보험료를 네. 조금 줄이기 위해서 선택한 부분이 납입 기간을 조금 늘리신 것 같아요. 뭐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좀 비싸서 그렇죠. 납입 기간을 늘리면 조금 싸져가지고 30년 납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이한테 이때 당시에는 무해지 혹은 저해지 보험이 뭐 별로 유행하지 않았을 때 혹은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료실비는 이때 당시에 의료실비가 지금 거보다는 훨씬 좋아요. 뭐 퍼센트로 그래요? 따지면 한 10% 정도 더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암, 뇌, 심장 들어가 있고 3대 진단금 네.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암 입원 일당,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요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런 부분은 암 관련된 부분은 조금 금액이 나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 나라에서 암 진단금이 보험료 중에 가장 비싸기 때문에 암 관련 특약은 전부 다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일단은 여기 의료실비 너무 좋은 시기에 가입을 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운전을 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메리츠화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주셨는데 이거는 네. 10년 납 10년만 보장이 되는 보험료가 월납 25,000원이네요. 네. 요런 부분은 보장보험료랑 같이 해서 적립보험료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만기 환급형으로 아마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 네, 기준으로 돈도 뭐 받는 걸로 해서 네,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아이 네. 기준으로 이제 10년 납, 10년 만기 보장인데 어차피 운전은 계속 할 거고 10년마다 그렇죠. 운전자 보험을 바꾸느니 애초에 천천히 좀 준비를 같이 차근차근 하나씩 다 묶어서 가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체국 상해 클리닉 보험 월납 2만 원, 신년 갱신형의 80세 만기 보장. 요 보험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네. 이걸요? 네, 왜냐면 상해 특약이기 때문에 별로 보험료 네. 갱신되는 게 피부로 와닿진 않으실 수도 있는데 네. 이런 거는 같이 묶어서 가시면은 상해 특약 같은 경우에는 여자 아이잖아요. 여자 네. 아이인데다가 이제 20대 초반인 아이한테는 상해 특약은 네.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의료실비 부분 같이 유지하시고 네. 그다음 메리츠화재 운전자 보험도 요새 민식이법 때문에 보장 항목 그 가입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예. 뭐 형사비금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가입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도 2천만 원. 그다음에 벌금도 2천만 원. 스쿨존에서 1천만 원 더해서 3천만 원까지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요새는 대물 벌금이라 그래서 또 네. 추가된 항목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KB손해보험의 예스365 건강보험을 의료실비만
네. 놔두고 지금 의료실비보다는 더 좋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을 좀 최소화해서 유지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메리츠 화재 운전자 보험도 10년 납 10년 만기짜리 정리하시고 10년 납 80세 혹은 10년 납 100세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가시는 거. 뭐 연납은 20년 납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네. 우체국 상해보험 이거 10년 갱신형짜리는 과감하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아프신 데가 네. 없다고 했으니 이제 예, 제가 아직은 뭐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저해지 혹은 무해지 자녀보험으로 아이한테 네. 진단금이나 뭐 그 3대 진단금 혹은 운전자 보험까지 튼튼하게 다 준비할 수 있게 해도 이 네. 보험료가 제가 짜온 플랜을 보면은 64,920원 이렇게 해서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설계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KB손해보험의 30년 납인 거를 20년 납으로 줄인 키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요새 유행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그다음 네네. 요것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보다 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시면서 무해지로 그다음 운전자 보험까지 하나로 골절, 뭐 종별 수술비까지 같이 묶어 가시면 보험료는 뭐 2, 3만 원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낼 돈을 네. 덜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보험료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시청자님. 그럼 네네. 네, 궁금증 있으신가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다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KB 거도 그렇고? 네, 그럼요. 다 뭐 넣고 빼고 이렇게 입맛에 맞게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네, 시청자님, 그래요? 우리 자녀분이요. 일단 네. 지금 KB 건강보험은요, 30년 납이었잖아요. 이걸 그대로 네. 물려주시면 따님께서 긴 시간 동안 좀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실비는 또 그 안에 예전 실비가 좋아서 그것만 좀 유지를 하시고요. 안타깝지만 운전자 보험과 우체국 보험까지 모두 정리 의견을 드렸어요. 그 네. 이유가 지금 필요 없이 빠져나가는 돈도 많았고 보장도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네네. 3대 진단비 비롯해서 정말 필요한 네. 보장들을 한데 묶어서 6만 원에 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30년 납이 아니라 20년 납으로 줄었으니까 따님께 이렇게 물려주시면 든든하실 것 같고요. 나중에 어머니 증권도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네.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납입 기간이 뭐 30년 등 너무 길게 느껴지거나 내 보험, 우리 가족의 보험 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문제 있으세요? 그 보험을 예전에 그 후배한테 가입을 했는데 예. 후배가 중간에 이제 일을 그만뒀어요. 아, 그만뒀는데 예. 보험을 다시 이제 그 애를 낳고 예. 보험을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보장이 되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 좀 받아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인분께서 일을 그만두시니까 어디 물어볼 데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네. 잘 봐드리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40이에요. 네, 올해 막 40 되셨고요. 네. 혹시 우리 자녀분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6살이에요. 6살이고요. 그럼 사망 보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네,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보장도 받아야 되니까요. 가족력이나 병력 있으실까요? 가족력은 그 위쪽으로 좀 안 좋아서 위쪽으로. 위암 뭐 이런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를 해서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40 되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2013년도에 삼성생명의 CI 종신보험 가입이 되셨고요. 납입되는 보험료 26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후배에게 보험을 가입했는데 지금 뭐 일을 그만둬서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다고 해요. 결혼을 하시고 아이도 있기 때문에 보험 점검 원하시는데요. 최동원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보내주신 증권은 저희가 잘 살펴봤고요. 네. 이게 벌써 보니까 6년, 7년 전에 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아마 결혼 전에 뭐 이제 후배라고 하셨으니까 후배가 또 이제 선배들 찾아가서 뭐 이런 상품 좋은 거 있으니까 하나 좀 권해드리고 이게 보통 이제 가입을 하실 때 되게 꼼꼼하게 특약들을 다 보시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종신보험 믿고 또 후배 믿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네, 다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네. 보통 이제 그게 뭐 형 뭐 아파도 되고 뭐 다쳐도 되고 뭐 좀 잘못돼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좀 꼼꼼하게 좀 알아보셔야 되고 남자분들이 특히나 그래요. 이제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이제 좀 되게 좀 꼼꼼하게 뭐 특약을 하나하나 다 보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저도 뭐 영업을 좀 오래 하면서 만나보면 네. 뭐 그냥 저도 이제 선배들 만나면 형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대부분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거래. 뭐 네가 알아서 잘 해줬겠지 하고 이제 사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후배를 도와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좋은 방법인데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시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희 쪽에 문의를 잘 주셨고요. 네. 근데 또 결혼도 하고 또 자녀분도 있다 보니까 보험도 한 번씩 점검을 받으시는데 이게 보험이 보니까 중심보험을 주계약을 1억을 잡았더라고요. CI 네. 중심보험 주계약이 1억 원이신데 이제 1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망보험금이에요. 네, 내가 네. 혹시라도 언젠가는 한번 뭐 사람이 이제 태어나면 언젠가 한번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네. 받는 돈인데 이제 CI 중심보험은 주계약에 이제 1억 원에 50%를 선지급해 주는데 암, 뇌, 심장 큰 병 걸렸을 때 5천만 원을 먼저 줘요. 그러니까 네네. 큰 병 걸리면 치료비를 먼저 쓰셔야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는 개념으로 원래는 종신보험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온 상품인데 이 보험이 이제 약관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뭐 보통 우리가 흔히들 아는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암이 걸리면 이제 사망보험금을 뭐 암 진단금 뭐 이런 것들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보험에서는 암이 걸렸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약관상에 뭐 이 사람은 암인데 이게 뭐 몇 기냐, 종양 센치가 몇 센치냐, 부위가 예. 어디냐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좀 지급받기가 좀 굉장히 좀 까다롭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쪽으로 안 좋은데 위암이 걸렸다. 그럼 이 보험에서 5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만약에 받았다 하더라도 요 세 가지 중에서 한 개를 먼저 받았다. 그러면 1억 원 중에 또 사망보험금 1억이 남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먼저 줬기 때문에 5천만 원만 또 남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는 보험료가 좀 굉장히 비싸게 좀 책정이 되어 있고 납입 기간도 뭐 보통 20년 납, 25년 납이 아니고 65세 납으로 되어 계시거든요. 그러면 네. 벌써 지금 나이 가입할 때 뭐 33살, 7년 전이다 하면 33살에 가입해서 65세 납이면 32년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납입 기간이.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납입 기간도 길고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또 보니까 특약들이 뭐 이것저것 좀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뭐 입원 특약, 수술 특약 뭐 여기에 좀 이제 실비까지도 같이 좀 이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하나로 다 그냥 보험 하나로 뭐 사망, 진단금, 입원, 수술, 실비까지 다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을 것보다는 좀 상품을 나눠서 뭐 실비는 실비대로 하고 암보험은 암보험대로 하고 사망은 사망대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예전 게 좋기 때문에 기존 네. 거를 좀 살려가시는 플랜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 실비하고 주계약 최소로 해서 가져가시면 한 7, 8만 원대 나오실 것 같고 네. 거기에 이제 그렇게 되면 진단금 수술비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신보사 쪽으로 해서 뭐 암진단금 5천에 뭐 뇌혈관 수술비 같은 경우로 하셨을 때 뭐 한 8만 원대 뭐 납입 기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하시면 뭐 기존에 25만 원, 26만 원 냈던 거를 한 16만 원, 17만 원 좀 저렴하게 하면 뭐 15만 원 이렇게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사망보험금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정기보험을 좀 활용해서 뭐 자녀 네. 클 때까지 뭐 그러면 한 60세 정도까지 1억 원 보장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한 3, 4만 원대면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네. 좀 리모델링 하시면 기존에 내시는 것보다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훨씬 더 많이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시청자님. 네. 솔직히 우리가 보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좋잖아요. 네. 그런 기준으로 따졌을 때 지금 가입해 두신 보험은요, 받기가 좀 힘든 보험이에요. 아, 그래서 네. 저희가 실비와 주계약만 남기고 좀 정리를 하고 여기에다가 네. 이제 정말 받기 쉽게 여러 가지 보장들을 넣어드렸어요. 네. 아플 때 받기 쉽게 보장을 가져가도 보험료가 한 10만 원 가까이 줄어들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우리 아이를 위한 사망 보장이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면은요, 저렴하게 정기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지인 통해서 혹은 주변 사람의 말만 믿고 보험 가입하시고 보장 내용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에게 한번 시간을 내셔서 전화 문자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살펴볼까요? 자, 492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남편 운전자 보험료 5만 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부담이 됩니다.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문자 넣으셨습니다.
박수환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료 5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도 증권을 봐야 알겠지만 뭐 보장 항목이나 아니면은 만기 혹은 납입 기간에 따라서 보험료가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5만 원 납부하신다는 게 뭐 크다 작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 뭐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또 비쌀 수도 있고요. 자가용은 또 다르지만 운전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특약 구성료가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나가요. 거기에다가 뭐 상해 특약, 골절이나 입원 특약 이런 것도 같이 묶어서 가져가시면은 이제 10,000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적립보험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혹은 만기가 언제인지 납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정도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쓸데없는 부분이 있다 그럼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새로운 보험으로 한번 다시 알아보시는 거, 환도를 늘려서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네, 이분은 저희에게 증권을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기본 보장은 10,000원이면 충분하다고 하고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내 운전자 보험 더 비싼데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셔서 함께 리모델링 받아보시면 좋겠네요. 자, 시간 관계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